안녕하세요. 와이즈 프로토 지영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컵 예선전 두 경기를 분석해 봤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3월 25일 새벽 2시에 시작하는 터키와 네덜란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터키는 2020-21 유로파 네이션스 리그 B3조에서 최하위로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유로 2020 예선 당시의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실패하고 만 상황입니다. 이번 월드컵 유럽에선 첫 경기를 통한 분위기, 반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년 연기된 유로 2020을 앞두고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전 FC 서울 감독 비네슈 휘하에서 세대교체 작업은 무난히 진행 중이라는 평가고, 백전 노장 일마즈가 부상에서 돌아온 반면 윈데르 셰틴 등은 부상 및 징계로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입니다. 당장 선발 라인업을 꾸리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유럽 빅리그 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카베시가 이번 월드컵 예선을 통해 대표팀의 중추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최근 맞대결에선 1승 1무 3패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근래 홈 A매치에서 강팀 상대로 이변을 일으킨 것은 2019년 프랑스전 2대0 승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어서 네덜란드는 네이션스 리그 A1조에서 이탈리아에 밀려 2위에 머물렀습니다. 두 대회 연속 4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하고만 상황입니다. 대회 도중 쿠만 감독이 바르셀로나 지휘봉을 잡기 위해 사퇴한 것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평입니다. 최근 가는 팀마다 단순한 실패를 넘어 대실패를 맛봤던 드보어 감독이 네덜란드 대표팀을 빠르게 재정비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해 11월 네이션스 리그 막판 2연승으로 어느 정도 희망을 심어준 상태이기는 합니다. 바이날둠을 공격진의 키 플레이어로 활용하는 4-2-3-1 전술의 변화를 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월드컵 예선에선 4-3-3으로 변신을 시도할 가능성도 낮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 다이크와 하테보어, 아케 등은 부상으로 더브라인은 코로나 확진으로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더리우트 역시 100%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비진의 상처가 이래저래 깊어 보입니다. 터키 원정에서 1대2 실점을 얻어맞는 경우에 수도 염두에 둬야 할 듯합니다. 판더 베이크, 바이날둠 등의 최근 폼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커다란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터키 원정에선 가장 최근의 맞대결이었던 유로 2016 예선 당시 0대3 완패를 당했던 좋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50대50의 팽팽한 승부를 예상합니다. 주전 수비수들 대거 이탈의 바이날둠과 판터, 베이크 부진까지 겹친 네덜란드입니다. 드보어 신임 감독의 역량에 커다란 의문부호가 달려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빅리그 선수들의 체력 이슈까지 포함하면 터키의 이변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터키의 승리 그리고 2.5 기준 오버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3월 25일 새벽 4시 45분에 시작하는 에스토니아와 체코의 경기입니다. 먼저 에스토니아는 지난 2020-21 유로파 네이션스 리그에서 C조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B리그로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북마케도니아, 조지아 상대로 1승조차 올리지 못한 채 3무 3패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인재풀의 한계로 인해 세대 교체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는 데다 공격수들의 역량 및 폼은 4-5년 전보다 아래로 내려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이션스 리그 4골을 넣으며 새로운 주포로 떠오른 사피넨이 이번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도 무거운 짐을 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츠 테니스텐은 부상으로 인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입니다. 그 공백을 대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력 누수 여파보다는 사피넨을 필두로 한 공격수들이 적은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체코 상대로는 통산 3전 전패를 기록 중이며 2004년 평가전 0대2 패배 후 17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어서 체코는 네이션스 리그 B조 선두로 A리그 승격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세대 교체가 크게 진척되며 공수 양면에 걸친 전력이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르니, 수책, 얀트코와 같은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대표팀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공격진의 폼이 고르게 올라와 있는 만큼 에스토니아 수비진을 공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좀 더 많은 빅리그 소속 선수들의 존재로 인해 체력 및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츠칼, 셰부치크 등은 부상으로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입니다.
다리다, 수책, 얀트코 등이 건재한 만큼 중원 라인을 꾸리는데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 전망입니다. 벨기에 웨일즈와 함께 쉽지 않은 2조에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정임에도 공세적으로 승점 3점을 노릴 것이 확실시됩니다. 발틱 원정에선 2011년 리투아니아전 4대1승, 2015년 라트비아전 2대1승으로 무난한 강세를 유지 중입니다. 원정팀 체코의 6-4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이션스리그 내내 심각한 수준의 빈공 문제에 신음했던 에스토니아입니다. 주포 사피넨의 힘만으로 체코 수비의 허점을 파고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체코 공격진의 최근 폼이 좋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원정승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체코의 원정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가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컵 예선전 두 경기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이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와이즈 프로토의 지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